아침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 어둠을. 이불을 걷었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습니다. 찬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은 깊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을 비쳤습니다. 저는 전주 구도심 남부시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가게 이름은 미양분식입니다. 남편이 지었습니다. 당신 이름 석자가 다 들어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향기로운 집.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쇠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퍼졌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육수팩을 넣었습니다. 불을 올렸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하얗게 부드럽게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풍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해를 넘게 그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80평생 그렇게 웃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쓸어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손바닥으로 닦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일상은 혼자였습니다. 손님들 입맛을 외웠습니다. 단골 최말순 어르신은 매운 떡볶이를 묽게 드십니다. 국물을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미수가 오늘은 좀 싱겁게 해줘.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학교 앞 김교사는 김밥을 단무지 빼고 주문합니다. 이모, 단무지 말고 오이 더 넣어주세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하루였습니다. 이 맛들이 제 이유였습니다. 큰딸 선영이는 가끔 들릅니다. 장을 받아줍니다. 냉장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나이 드셨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일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선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멈추면 무너진다는 걸.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단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등기우편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박미숙. 저였습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A사 용지 2장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통지. 굵은 글씨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8천만 원. 모르는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물. 눈이 미끄러졌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종이 한쪽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미숙인 그 도장은 제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채무자 박민호. 막내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박미숙. 저였습니다. 담보물 전주시 완산구 동번지 토지 및 건물. 가게였습니다. 이 건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왜요? 너 이게 뭐니? 뭐가요? 은행에서 왔어. 근저당이래. 8천만 원이래. 내 이름으로 도장 찍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 그거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잠깐이에요. 사업 돈 돌리느라 급하게 필요했어요. 곧 갚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도장을 찍었니? 예전에 맡겼잖아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제가 보관하겠다고. 위임으로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말이 멀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들려요? 민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흔들렸습니다. 응, 들려. 걱정 마세요. 다음 달이면 정리돼요. 진짜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물 냄비가 다시 끓었습니다. 김이 유리창을 가렸습니다. 하얗게, 뿌옇게. 창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던 것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대출 실행일 2024년 7월 12일. 넉 달 전이었습니다. 상환 예정일 2025년 1월 12일. 석 달 뒤였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뭘 놓쳤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내일은 확인하겠습니다. 은행에 가겠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말고 확인. 마음에 적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뛰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그 등기우편을. 손이 닿을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주민센터 안은 따뜻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47번. 앞에 1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중얼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숫자가 불렸습니다. 142번, 143번, 144번. 제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147번 고객님.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인감을. 말이 막혔습니다. 인감을요? 분실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감 폐지하시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바꾸세요. 요즘은 그게 더 안전합니다. 도장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신분증 있으세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이름 적어주시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볼펜을 쥐었습니다. 박미숙. 내 이름을 네 글씨로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직접 쓰겠습니다.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검은 글씨로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등기우편에 적혀 있던 그 은행, 저축은행.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건물은 작았습니다. 간판은 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창구는 4개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노인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 근저당 설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성함이요? 박미숙입니다. 박미숙님. 네, 확인됩니다.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딱, 딱, 딱. 직원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2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시면. 유리 칸막이 너머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위에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요. 손가락이 첫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5천만 원. 최근에 추가 설정이 네,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8천만 원. 그럼 지금 총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 도장. 말이 끊겼습니다. 제가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화면을 돌렸습니다. 스캔된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위임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임인 박미숙, 수임인 박민호. 심장이 한번 꺼졌습니다. 누가 제출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분 명의가 보이네요. 가족이요? 네. 박민호 씨, 막내였습니다. 이 위임장은 언제 제출됐습니까? 작년 3월입니다. 작년. 1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몰랐습니다. 유리 칸막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젖은 눈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직원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물티슈를 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세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남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가게가 어려웠을 때도.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저 자신에게 불쌍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 복사해 드릴까요?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부탁합니다.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복사기로 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민호야, 왜 그랬니? 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휴무 팻말을 문에 붙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딸 선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민호한테 전화했어. 안 받더라. 문자 남겼어. 선영이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당겼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돌자. 어디를? 주민센터, 등기소, 은행 다. 선영아, 엄마 잘못 아냐?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류로 보자. 말 말고. 서류로? 응.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 서류는 안 그래.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선영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안 하셔도 돼. 밤,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선영이가 컸습니다. 의젓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왜 이럴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긴 진실 사기 대출까지 받은 막내 아들. 위기 심화 가족 회의 배신. 고백 폭발 오열.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골목에 빗물이 고였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 똑, 똑. 가게 앞 유리창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손님은 적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불을 일찍 껐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가게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빌라 2층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산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근저당 설정 통지서,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위임인 박미숙인,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획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 글씨와 닮았지만 제 손이 아닌 획. 누군가 연습했습니다. 제 서명을.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올 수 있겠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와라. 선영이도 부른다. 엄마, 저 지금 바빠서요. 민호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꼭 와야 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민호도 온다. 알았어요. 선영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이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응, 들어와. 선영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았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응, 다 봤다. 선영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은행에서 받아온 거다. 도장은 엄마가 직접 찍은 거 아니지? 아니다. 나는 모른다. 선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누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산을 현관에 세웠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앉아라.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은 나중에. 선영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부터. 선영이가 위임장을 민호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냈어?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응. 엄마 도장 어디서 났어? 엄마가 예전에 맡기셨어. 중요한 서류 있을 때 쓰라고. 그게 이렇게 쓰라는 거였어? 선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처음은 언제였니? 민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년 몇 월? 3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였니? 5천만 원. 그리고 올해 7월에 8천 더. 1억 3천만 원. 숫자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왜 그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작은 금액? 1,000만 원 정도. 사업 자금이 급했어요.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안 됐어요. 돌리려고 했는데 구멍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5천을 빌렸구나. 네. 또 안 갚았구나. 네. 그래서 8천을 더 빌렸구나.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됐어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말이 끊겼습니다. 엄마 도장으로 시작했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내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냐.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게 담보로 잡혔어. 엄마 평생 일한 곳이야. 그걸 내가 넘긴 거야.
제 안에서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눈물보다 먼저 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입에서 끊어진 소리.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얼굴로 흐르는 눈물. 뜨거웠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민호 아내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더 말렸어야 했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지 못했어요. 말이 멀었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에 뭔가 묻었습니다. 빨간 도장 가루. 서류에서 묻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가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 집의 시간이 제 손에 묻었습니다. 다들 나가거라.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선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가거라. 민호와 수진이도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아주 작게 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올렸습니다. 국물이 끓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눈물이 냄비에 떨어졌습니다. 또 국물 위에 원이 퍼졌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는 냄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도장을 배웠습니다.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집을 지키지 못합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인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냄비 위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김이 사라진 자리만큼 제가 서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하나하나. 이제부턴 내가 챙기겠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울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박서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제 인감 폐지 신고 접수됐고요. 오늘은 본인 서명사 실학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볼펜을 쥐었습니다. 박미숙. 제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오지훈 직원이 말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부분부터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죠. 그리고 근저당권자와 재설정 감액 협의를 열겠습니다. 큰딸 선영이가 옆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자, 담당자 연락처,
엄마, 오늘부터 다 기록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오후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종이를 놓았습니다. 읽고 서명하세요. 재담보 금지, 변제 책임 본인 문구 확인하시고요. 민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파삭 소리를 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 빚은 제가 집니다. 그 말이 종이보다 깊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제 편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1순위 채권자의 회신, 감액기간 연장 초안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골목 하늘이 맑았습니다. 말린 고추가 빨갰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고 기록했습니다.